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무실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2023학년도 상반기 수학 인간 공법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어 영상과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에서 왜 선배분들이 무너졌는지 그걸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수실랭 가이드의 요약판인데 난이도별, 단계별로 수학 인강들을 분류하고 각 그 분류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강 커리짜 드리는 걸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칠 건데요. 역시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하고 시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학년도 수학 왜 중상위권은 무너졌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학년도 수능 수학은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 96점이나 100점을 받기에는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작년 미적 선택자 기준으로 100점이 2,700명가량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수능을 봤던 18 수능에서는 이과 기준 100점이 165명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수능인 21학년도 수능에는 이과 기준 100점이 9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나온 걸 보면 올해 수능이 그래도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 고득점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능이 쉬웠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중상위권 이하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랑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중상위권 이하가 어렵게 느꼈을 첫 번째 이유로는 저는 계산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공통 10번, 13번이나 아니면 미적 기준으로 27번, 29번 그리고 확통과 기하 28번 같은 문제들은 계산량이 꽤 있었고, 계산을 잘하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들은 이런 문항들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갔겠지만, 중상위권 이하들은 계속 계산에서 실수가 나오고 계속 돌다 보면서 시험 전체를 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사탐 선택자들이 과거의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실전 개념서 5회독 혹은 기출 5회독 이 정도의 공부로 수능을 잘 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탐 선택자든 과탐 선택자든 계산 능력에 대한 배양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자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제 제자 중에 인서울의과대학을 입학한 학생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학생은 수학을 정말 빨리 풉니다. 근데 킬러는 남들이 푸는 것 같은 속도로 푸는데 비킬러나 준킬러를 정말 빠른 속도로 마치 기관총 쏘듯이 푼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위권 이상과 중상위권 이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비킬러나 준킬러를 푸는 그 문제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도약을 하려면 계산 능력 자체를 늘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 능력을 늘려야 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고1, 2때 늘렸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늘렸어야 되냐면 센이나 RPM, 내신 플러스 유형 고쟁이 같은 이런 유형별 문제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풀면서 다양한 문제 경험하면서 계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안 풀렸더라도 고3 자이 아니면 마더텅, 마풀 이런 것들을 고1, 고2 때 미리 내신 준비하면서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또 계산 능력이 빨라져 있습니다. 근데 고3 들어서 아직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했다 이런 학생들은 그럼 유형서랑 양 많은 기출문제집을 다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유형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집은 올해는 저는 고3 N수 기준으로는 자이나 마더텅, 마풀 이런 걸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엔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계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킬러나 준킬러 위주의 엔제를 많이 푸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문용 엔제라고 해서 뒤에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작년 중상위권 이하가 무너진 이유로는 낯선 소재의 문제들이 등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공통에서 한 14번에서 15번 그리고 선택에서 28에서 29번 요 라인의 문제들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 그런 소재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14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동거리와 속도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렇게 기억 있는 디귿으로 이동거리 속도 문제가 나온 게 2011학년도 옛날 11년 전 수능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능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버리고, 그 15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열이나 아니면 수투 미분적분이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빈칸초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평소에 준킬러나 킬러로 나오지 않았던 낯선 소재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평소에 기출 위주로만 학습을 했던 학생들은 여기서 당황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들은 이런 문항들의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풀어냈을 거라 중상위권 이하와 상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던 게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제가 요약을 하면요, 작년 수능에서 중상위권 이하는
첫째로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졌고, 둘째로는 낯선 소재에 대한 적용력이 떨어져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보는 여러분들은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뭐 양 많은 기출을 추천하진 않고, 저는 그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를 상반기 유형에서 풀면 좋겠고, 이미 그런 건 고2 때 풀었다, 근데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엔제인데 좀 쉬운 엔제, 비킬러나 준킬러 위주의 엔제를 많이 풀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낯선 소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작년 정도의 낯섦은 이미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것들 중에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풀이 양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강을 추천드릴 건데, 여러분이 상반기에 풀어볼 만한 문제집 그리고 들을 만한 인강들에 대해 제가 요약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개념, 기출, 엔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 강좌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개념 강좌는 기초 개념 강좌와 실전 개념 강좌로 나뉘죠. 기초 개념은 사실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걸로 꼭 인강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정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원 수업을 통해서 기초 개념을 닦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1, 고2 때부터 차근차근 뭐 시발점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기초 개념을 닦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고3 올라가는데 혹은 이제 N수 시작하는데 기초 개념이 안 돼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난이도 B라고 써있는 강좌들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강의를 통해서 기초 개념을 빠르게 익히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개념 강좌는 제가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난이도 C에 있는 것들은 노베이스 분들, 그러니까 수학을 자신이 없는 분들이 기초 개념을 듣고 그 다음을 후속으로 듣기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난이도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인 강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초 개념 한번 닫고 센이나 RPM 뭐 이런 것들 하나 풀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문제집이고요. 기출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풀었더라도 난이도 B에 있는 강좌들은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A 같은 경우에는 꽤 어려운 실전 개념 강좌들입니다. 기출 뭐 킬러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난이도 A들은 기출을 한번 풀고 들었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출 강좌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기출 강좌로 두 개의 스타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연도별로,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분류하고 이제 쭉 풀어주는 이런 해설 기출 강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원별로 분류를 하고,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뭔가를 정리하고 기출을 그 일관된 툴에 맞게 풀어주는 분석 기출 강의가 있습니다. 이 해설 기출 강의의 어떤 대표 주제로는 형희 선생님의 수분감이나 배성민 선생님의 기출 어시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 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쭉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문항을 들어도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들어도 된다는 점 때문에 실전 개념과 병행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쉬운 4점 이상은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강의에 해당을 하고, 메가스터디의 양승희 선생님 기출 코드가 대표적이죠. 이 강의는 행동 영역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이렇게 배운 행동 영역은 준킬러나 킬러를 푸는데 태도를 정립하는 데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분석 기출 강의에 해당을 하고요. 대성마임에게 배성민 선생님의 드리블은 작년까지는 실전 개념 강의로 제가 분류를 했지만, 올해는 왜 기출 강의로 뺐냐면, 여기서 킬러 기출들 위주로 분석을 하면서 도구 정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배성민 쌤의 드리블은 여러분이 다른 강사분의 실전 개념을 들었어도 드리블을 통해 또 기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해는 분석 기출 강의에 넣었습니다. 혹은 정병호 선생님의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명하죠. 대표 기출을 통해서 그 단원에 큰 맥을 짚고 해설에서는 다양한 풀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석 풀이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기출을 깊게 보는 그런 강의에 해당을 하고, 올해 차영진 선생님도 기출 강의를 하나 내셨던데, 이게 2022학년도 기출만 딱 모아가지고 최근 기출을 통해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분석 기출 강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는 자이나 마더텅 뭐 이런 걸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출은 이 정도로 적당히 풀고 그냥 바로 엔제로 넘어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좌는 엔제 강좌들인데요. 이 엔제도 난이도에 따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입문 엔제와 종합 엔제로 나눴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석원 선생님의 사회규칙이 대표적인 입문 엔제였어요. 킬러는 거의 없고 비킬러나 준킬러 위주로 수록해서 여러분이 15번, 22번, 30번을 제한 준킬러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집에 해당을 했는데, 올해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준킬러와 비킬러 문제집을 많이 출판을 하시는데요. 메가스터디 대성마
개념마임에게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인문 엔제를 많이 올해 출판하시지만 시중 교재로는 전 수능 특강도 인문 엔제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삼시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강 다니는 분들은 현강 워크북이 또 인문 엔제 역할을 해요. 보통 현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워크북에 싫지 않기 때문에 현강 워크북을 푸는 거로 인문 엔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엔제 같은 경우에는 비킬러, 준킬러, 킬러까지 골고루 난이도의 문제를 수록을 한 건데 이거는 워낙 많은 강좌들이 있고 또 제가 작년에 리뷰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뷰 영상을 비교하면서 잘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준별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올해는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서 최상위권, 상중, 하위권, 그리고 노베이스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기준을 세웠던 큰 3가지는 첫째는 엔제를 어느 시기에 풀기 시작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엔제를 풀 때 준킬러, 비킬러, 즉 입문용 엔제부터 풀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바로 킬러가 포함된 어려운 엔제부터 풀기 시작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출을 해설 기출 강의를 들을 거냐 아니면 분석 기출 강의를 들을 거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최상위권 계획표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은 작년 수능에서 92점 이상을 확보한 학생들을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표를 제가 2가지를 짜왔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까지 해서 작년에 들었던 개념 강의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기출 교재를 가지고 빠르게 개념과 기출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올해 수능에서 내가 예를 들면 미분이 약했다 혹은 수열이 약했다 이렇게 약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만은 또 다른 개념 강좌,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뉴런과 수분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올해 미분만큼은 스마트감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실전 개념 강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개념과 기출을 빠르게 쳐낸 다음에 바로 2월 중순부터 작년에 출판된 엔제부터 시작해서 쭉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종합 엔제로 킬러 문항들이 꽤 수록되어 있는 엔제를 풀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는 드릴 1, 2 그리고 활용 점정, 문해전 이런 것들을 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기출을 너무 짧게 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3월 말까지 다시 처음부터 실전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다시 실전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작년에 들었던 강사를 또 듣는 걸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헬스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근육을 끝까지 키우면 그 운동기구로는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운동기구로 새로운 자극을 줘야 근육이 붙잖아요. 전 그런 원리로 작년에 들었던 강의를 또 들으면 여러분의 사고력 향상에 증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을 들어보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3월 말부터는 엔제를 킬러까지 포함된 엔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상위권 계획표인데요. 상위권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80점에서 92점 사이를 받았거나 혹은 예비 고3이면 개념과 유형서 그리고 기출 1회도까지 끝난 학생, 혹은 개념과 유형서 그리고 내신 문제집, 불나나 일품 같은 걸 많이 푼 학생이면 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학생도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3월까지 실전 개념 강의를 듣고 해설 기출 강의를 보는 겁니다. 실전 개념 강의는 제가 아까 난이도를 쭉 분류해놨잖아요. 여러분은 A를 들어도 좋고 내가 A가 어렵다 싶으면 B의 난이도의 강좌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해설 기출 강의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으로 인강 수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1, 2, 3월에 개념과 기출을 끝내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4, 5, 6월 달에는 여러분도 엔제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때 여러분은 엔제를 입문 엔제를 먼저 풀고 종합 엔제 한 권으로 넘어가느냐 혹은 종합 엔제를 바로 들어가서 푸느냐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이 한 세트라고 써있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렇게 3권을 묶어서 한 세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도 한 2세트 정도 3개월간 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출 해설 강의가 아니고 기출 분석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출 코드나 패스파인더 같은 걸요. 그런 분들은 4월 말까지 개념과 기출 강의까지 해서 한 달 정도 더 길게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엔제를 푸는데 여러분은 엔제를 입문 엔제를 2권을 풀면서 비킬러 준킬러를 강화를 하거나 혹은 입문 엔제 한 세트 그리고 종합 엔제 한 세트를 풀거나 이 중에 하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위권의 계획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위권은 N수 기준으로는 작년 수능에서 64점에서 80점 정도의 학생, 예비 고3이라면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 학습이 끝나고 그리고
유형서, 예를 들면 센 같은 것까지 다 풀려있는 학생이면 저는 중위권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출을 안 풀었어도 괜찮아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3월까지 해서 빡세게 실전 개념 강의와 그다음 해설 기출 강의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뉴런과 수분감이죠. 딱 끝내고 바로 4월부터 엔젤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킬러까지 포함된 엔젤을 풀기는 버겁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문용 엔젤, 예를 들면 사회규칙이나 아니면 사점 코드나 시냅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킬러, 비킬러 위주로 문제집 양치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세트는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각각 한 권을 다 포함하는 게 한 세트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해설 기출 강의 말고 분석 기출 강의를 들음으로써 한 달 정도 더 길게 그 개념과 기출 공부를 끌고 가고, 그리고 5월부터는 역시 엔젤을 들어가서 입문용 엔젤 한 세트 정도만 딱 푸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하위권의 계획표인데요. 제가 생각한 하위권은 N수 기준으로는 작년 수능에서 50점에서 64점을 받은 학생, 예비 고3이라면 기초 개념만 1회 끝나고 센이나 RPM, 내신 고쟁이 같은 것도 하나도 풀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저는 하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저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4월 말까지 실전 개념 강의와 기출 분석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듣는 겁니다. 이때 실전 개념 강의는 너무 어려운 A 난이도보다는 B, C 난이도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출 강의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 기출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하지만 그래도 해설 기출 강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빌드업과 기출 어시스트를 병행하는 게 이 케이스 1의 1월부터 4월까지 공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도 아직 기초 개념이 완전히 닦여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전 개념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한 기초 개념서 혹은 작년에 공부한 기초 개념 강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약한 부분만 기초 개념 강의 교재와 병행해서 그 개념을 채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센이나 RPM 같은 유형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유형 문제집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여러분은 역시 엔젤을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너무 어려운 엔젤 말고 입문용 엔젤, 쉬운 엔젤, 비킬러, 중킬러 위주의 엔젤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로는 여러분이 너무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한다면 3월까지 기출 보지 않고 그냥 실전 개념 강의와 병행해서 유형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전 개념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작년에 들었던 기초 개념 강의의 교재나 개념서를 이용해서 개념을 채우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4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노베이스인데요. 저는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딱 선생님들을 세 분으로 정했어요. 이투스의 정승재 선생님, 대성마임에게 이미지 선생님, 메가스터디의 김성원 선생님인데요. 이 노베이스는 N수 기준으로는 50점 이하 수능, 그리고 예비 고3 기준으로는 수원 수투 같은 걸 아무것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1 수학만 끝난 학생이 저는 노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커리큘럼을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 커리큘럼, 이 계획표를 제가 짜긴 했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울 만큼 빡빡한 계획표거든요. 여러분은 좀 작정을 하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큰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인강 수강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과목별로 진도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겨울방학에 예를 들면 뉴런을 공부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뉴런 수원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뉴런 수투를 하는 게 아니고 뉴런 수원과 뉴런 수투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하다가 수원이 더 쉽기 때문에 수원이 먼저 끝나죠. 그러면 수투 뉴런과 병행을 해가지고 선택 과목 뉴런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또 두 개를 병행하다가 이제 수투가 끝나면 선택 과목 이제 실전 개념을 공부하면서 수원 기출 강좌를 듣는, 이렇게 차례차례 서로 두 개 과목 이상씩은 매번 공부하게끔 과목별 진도를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강의 예습 및 복습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상반기에 많이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중반기랑 하반기 들어가면 거의 인강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인강을 많이 듣는 게 나쁘지 않은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월, 수, 금, 일 이렇게 격일로 인강을 듣고, 인강을 듣는 건 사실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습 시간에 따로 문제는 풀어주시고, 그리고 어제 들었던 인강을 복습하고 내일 들을 인강까지 예습하는 걸 인강을 듣지 않는 날 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매일 인강을 듣는 겁니다. 근데 매일 인강을 듣되 주말에는 국어 인강을 제가 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 인강은 뺐고요. 영어 인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빼고, 대신 평일에 인강을 매일 수학은 듣고 복습 및 예습을 계속 해주는, 이런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3학년도 수학
상반기 인강 공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영어와 과탐으로 찾아올 거고요. 제가 과탐 영상이 끝나는 대로 수실랭 장학생 선발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장학생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